대응은 친절의 문제가 아니죠. 설득의 문제도 아니죠. 바로 협상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협상이라고 배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클레임이 발생하면 우리는 고객을 더 화나게 만들고 싶지 않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더 하고 싶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잠시라도 멈추고 싶다라는 마음에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불만응대 교육을 들었을 때도 함부로 단정 짓지 말라라고 하고 고객을 자극시키지 말라라고 하고 말 한마디로 문제를 만들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무난한 말, 가장 책임이 없어 보이는 말을 선택하게 되죠. 다만 이 말이 항상 클레임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문제 삼는 이유는 직원의 태도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 말은 분쟁을 키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무팀과 클레임 케이스를 정리해보면 분쟁으로 가는 순간이 고객이 화를 냈을 때라기보다 대부분 직원이 결론을 먼저 말한 순간이었어요. 저희가 책임져 드려야죠. 조사도 전에 책임을 확정하는 말. 그건 저희가 못 해드려요. 기준 설명 없이 거절부터 한 말. 이 두 말은 완전히 반대처럼 보이지만 법무팀 입장에서는 똑같이 위험한 말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순간부터 클레임은 해결이 아니라 분쟁 가능성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시간을 벌 수 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를 현장에서 택하게 되었을 때 고객이 화가 나는 이유는 안 된다라는 결과 때문이기보다 될 것 같아서 기다린 시간 때문이죠. 그런데 또 막상 설명이 길어지면 화내고 선택지를 주면 짜증을 내고 고객님 결정하세요 라고 하면 예민해지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문제 제기해놓고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죠 뭐 이래요. 이건 인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지적 구두쇠라는 인지 특성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순간으로부터 피로를 느끼고 그 부담을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설명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하실래요? 라는 질문은 선택을 주는 말이 아니라 사고 부담을 떠넘기는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사고 부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선택은 협상이 아니라 압박으로 인식되거든요. 인지적 구두쇠에게 필요한 건 결정권이 아니라 사고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만들어진 뒤에야 비로소 선택이 압박이 아니라 협상으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금 상황에선 고객님 손해를 가장 적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환불 대신 이 처리가 결과적으로 고객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응대가 적절합니다. 이 말은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대신 정리해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선택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선택 전에 사고 부담을 먼저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임 대응은 선택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대가 열려있고 사고 부담이 큰 상태에서 주는 선택은 협상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반대로 기준을 닫고 사고 부담을 줄인 뒤에 선택은 그때부터 협상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클레임 대응을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고객들을 달래야 한다, 이해시켜야 한다,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직원은 공감하고 설명하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고객 클레임 이슈는 사측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사측 과실을 인정하는 것과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과실 인정은 사실 판단의 영역이고요. 보상 범위와 방식은 조정의 영역입니다. 클레임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이 두 영역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부터는 누가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조정하는 협상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때 설득을 시작하면 고객이 이렇게 느낍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네. 그럼 조금 더 밀어붙여보자. 이 순간 클레임은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확대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건 불명확한 기대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알아봐 드릴게요. 가능한지 볼게요. 이 말은 고객의 머릿속에 최고 기대값을 먼저 심어줍니다. 그리고 결과가 안 나오면 고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될 것처럼 말해놓고 왜 안 돼요? 협상 심리에서는 고객의 분노를 가장 빨리 낮추는 건 설명이 아니라 통제감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선택지가 없는 사람은 싸우고 선택지가 있는 사람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닫은 뒤에 선택지를 주는 순간 고객의 역할은 항의자에서 결정자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통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중에 어떤 방법이 괜찮을까요? 입니다. 이 차이가 클레임을 대립에서 조정으로 바꿉니다. 협상 이론에서는 입장을 다투지 말고 기준과 선택지로 제시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버드 협상 프로젝트에서 정리한 원칙 협상 개념인데요. 누가 맞는지 설득하지 말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제시한 뒤 그 기준 안에서 선택지를 주라는 방식입니다. 클레임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도 노력해 볼게요. 이건 입장을 두고 싸우는 말입니다. 환불은 어렵습니다. 이건 기준을 제시하는 말입니다. 대신 교환이나 수선은 가능합니다. 이건 선택지를 여는 말이죠. 고객을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룰 위에서 선택하게 만들면 그게 협상인 거예요. 이제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쓰는 공식인데요. 먼저 기준을 닫습니다. 환불은 어렵습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준만 명확히 닫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택 가능한 영역만 엽니다. 교환이나 수선은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가능하다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권을 고객에게 넘긴다입니다. 이 방향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이 중에 어떤 쪽이 나으실까요? 이때 고객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의 위치로 이동하는 거죠. 환불을 요구하는 클레임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어렵습니다. 대신 고객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다른 날짜로 일정을 재선정해서 배송 일정을 이동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향으로 진행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가격 보상 요구 클레임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추가 보상은 어렵습니다. 대신 사은품 제공이나 서비스 연장은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더 필요하실까요? 일정이나 납기 클레임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정 단축은 어렵습니다. 대신 우선 처리나 범위 조정이 가능한데요. 어떤 방식이 현실적일까요? 이 멘트들의 공통점은 하나죠. 희망을 열지 않고 선택지를 정리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때 대화는 왜 안 되냐에서 그럼 여기서 뭘 고를 수 있냐로 이동합니다. 그 순간부터 클레임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건 조정하는 협상이 되는 거죠. 클레임 대응에서 우리가 바꿔야 할 건 말투가 아니라 바로 조건입니다. 이 룰을 정확하게 정하고 조건이 일치해야겠죠. 클레임은 설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택지로 제공을 했을 때 그때 협상이 되는 것인 거죠. 클레임 대응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준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기술입니다. 기억하세요. 클레임은 감정이 커져서 어려운 게 아니라 기대가 열려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